여러분, 혹시 기뻐하기 게임 들어보셨나요?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기뻐할 이유 하나를 찾아보는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말했죠. 세상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다고. 그런데 그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작은 소녀 하나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눈부시게 밝은 마음으로 마을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물들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고르는 법을 알려준 아이입니다. 이름은 폴리안나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고, 순수한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하지만 오래전 그 모든 차가운 말들, 굳게 닫힌 표정들, 사람들의 무심한 눈길 속에서도 따뜻하게 웃어 보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폴리안나. 어릴 적 어머니를 잃은 폴리안나는 목사였던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 집엔 늘 웃음이 있었죠.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아이들과 우산을 나눴고 힘든 이웃에게는 자신이 먹을 빵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기쁨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법을 폴리안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땐 그래도 감사할 무언가를 찾아보렴. 그게 진짜 기쁨이란다. 그건 단순한 말놀이가 아니라 삶을 견디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죠. 작은 방 안에서 폴리안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뻐하기 게임을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여서 기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폴리안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이젠 이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소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11살 소녀는 가난했고 기댈 어른 하나 없었고 그 작은 어깨 위에 세상의 무게를 다 얹은 듯 했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용기, 슬픔 속에서도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어떤 어른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 찾기 게임을 했습니다. 슬퍼도 외로워도 가난해도 무언가 한 가지 기뻐할 이유를 꼭 찾아내는 게임.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했던 그 게임은 폴리안나에게 삶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기차가 멈췄을 때 폴리안나는 창문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기차 연기 너머 낯선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은 무서웠지만 설렘도 함께였죠. 새로운 시작이야. 오늘은 분명히 좋은 날이 될 거예요. 폴리안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작은 가방 하나를 꼭 끌어안고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그 가방 안엔 몇 벌 안 되는 옷, 낡은 머리빗,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해진 구두는 매번 자꾸 벗겨졌지만 폴리안나는 다시 구두를 눌러 신으며 웃었습니다. 이 구두도 기뻐하고 있을 거야. 오늘도 나랑 같이 여행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플랫폼 위, 폴리안나는 자신을 반기러 나올 사람을 애써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사도 환영도 없이 그녀 앞에 멈춰 선 건 고운 옷을 입은 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단단히 묶은 머리, 표정 없는 얼굴.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짐은 어디 있니? 그 한마디는 폴리안나의 작은 기대를 조용히 꺾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금세 다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요, 가방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 정말 튼튼하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은 반짝였지만 허링턴 이모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마차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에 폴리안나는 작은 발을 구두 속에 꼭 눌러놓고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비록 환영은 없었지만
폴리안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죠. 오늘은 어쩌면 정말 좋은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폴리안나의 그 웃음이 너무 맑고 환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죠. 커다란 저택.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작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손질된 마당, 철저하게 닫힌 창문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복도. 모든 것이 너무도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폴리안나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가방을 쥐고 마치 누굴 깨울까 조심하듯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이모의 집.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따뜻한 환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모는 말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우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여기선 규칙대로 살아야 해. 폴리안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장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칙이 있다면 뭘 하면 안 되는지는 확실하겠네요. 그럼 반대로 뭘 해도 되는지를 찾는 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대답에 허링턴 이모는 고개를 돌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 아주 잠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창틀에 따뜻한 숨결이 닿은 것처럼요. 그날 밤 폴리안나는 낯선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방 안은 너무 고요했고 침대는 너무 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속삭였죠. 그래도 이불이 따뜻하니까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별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혼자 있는 건 조금 외롭지만 울지 않아도 되니까 기뻐요. 그 아이는 정말이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장난처럼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폴리안나는 묵직하고 무표정했던 저택의 공기를 조금씩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찻잔, 무뚝뚝한 하녀, 말없이 내려오는 아침 식사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기뻐할 이유를 찾아 한 송이 꽃처럼 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미소들이 서서히 이모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닿기 시작한 것이었죠. 폴리안나는 매일 아침 새처럼 가볍게 문을 열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른 햇살 아래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발걸음엔 언제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진 것이 적었지만 누구보다 풍성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제일 기뻤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기쁨이 뭐냐는 너무도 생소한 질문에 이웃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고 또 어떤 이들은 약간의 짜증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기쁠 일이 어딨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애가 뭘 한다고 그런 걸 물어? 기뻐할 시간에 일이나 해야지. 하지만 폴리안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게도 단단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다가갈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럼요. 기쁘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걸 같이 찾아봐요. 그 말은 마치 긴 겨울 내내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드는 따스한 바람. 조금은 낯설지만 왠지 그리운 기분. 그날 이후 노파는 아침마다 창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늘 화만 내던 가게 주인은 폴리안나를 보면 말없이 사탕을 하나 건넸습니다. 말을 잃은 병자는 그녀와의 대화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게 되었고 마을 아이들은 점점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쁨이 전염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뻐하기 게임이 놀랍도록 진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폴리안나는 거창한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기뻐할 이유를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 하나로 마을 전체의 공기를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쁨을 잊고 살던 노인은 오늘은 관절이 덜 아파서 좋았다고 말했고 늘 찡그리던 가게 주인은 폴리안나가 다녀가면 가게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폴리안나가 다녀간 자리마다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햇살처럼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언젠가 몸을 데우는 따스함처럼 폴리안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말 한마디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폴리안나가 처음 이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단정했습니다. 폴리 이모, 그녀는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말하고 감정이란 건 불필요한 장식이라 여겼죠. 폴리안나는 그 틀에 맞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거실의 낡은 그림을 보고도 기뻐요. 초록색이 많아서요. 하고 웃었고 다락방에 배정받고도 햇빛이 비쳐서 참 좋아요. 라며 행복해했죠. 이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기쁨이 왜 그렇게 끊이지 않는지. 하지만 어느 날 밤 폴리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가 있다는 게 기뻐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은 오래 닫혀있던 이모의 마음에 아주 작게 틈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이모는 폴리안나가 좋아하는 파란색 리본을 선물했고 식탁 위에 노란 꽃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는 그대로였지만 그 속엔 조심스레 피어나는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그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폴리안나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가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인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그날 이후 그 밝던 아이는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좋아하던 아이는 이제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모의 집 방 안은 처음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폴리안나는 말이 없었고 무거운 이불 속에서 손만 내놓은 채 가끔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의 게임이요? 이젠 못하겠어요. 그 아이는 처음으로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던 사람들, 웃음을 찾아주던 사람들. 누군가는 직접 만든 사과 파이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매일 창밖에 작은 편지를 걸어두었습니다. 네가 내 하루를 바꿔줬어. 이제 우리가 기쁨을 돌려줄 차례야. 그 작은 방은 기쁨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안나가 다쳤을 때 이모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를 잃을까봐 자신이 너무 늦게 마음을 연 건 아닐까 걱정하며 이불 위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 순간 이모와 아이 사이에 있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끌어안은 두 사람. 그 포옹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폴리안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조심스레 다시 기쁨의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대신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처럼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 아이는 이겨낼지도 몰라요. 폴리안나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녀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심어둔 기쁨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이죠. 폴리안나는 말합니다. 기뻐할 일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긍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이 나를 흔들 때 슬픔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였습니다. 폴리안나는 상처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란 고아. 그러나 그녀는 불행의 틈에서 스스로 기쁨을 길러냈습니다. 작고 사소한 기쁨 하나가 차가운 마음을 데우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죠.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지쳐있는 시대. 누구에게나 상처 하나쯤은 있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울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폴리안나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무너진 하루를 붙잡아주기도 하고 꽉 막힌 삶의 숨구멍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폴리안나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기뻐하기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어쩌면 진짜 용기란 기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날에도 기쁠 일을 만들어 보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기뻐할 이유 하나쯤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폴리안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도 스며들기를.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고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내일 또 만나요. 하루의 끝에 만나는 고전 한 편 꿈꾸는 명작.